P5 템플릿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xample.js 안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 index.html에서 설정해야 될 것들은 다 이미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이 example.js에 있는 내용, 캔버스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full width true로 해놓은 거를 잠시 false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템플릿 제공드린 거 기준으로는 이게 false로 해놨었잖아요. 그 때문에 false로 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저한테는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여러분한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아래쪽에 내용을 하나를 더 쓸 건데요. 노스트로크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fill 화이트,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는 32 정도,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텍스트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내용은 뭘 쓸 거냐면 width랑 하이트에 대한 내용을 이 위치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됩니다. 위에 물론 뭐 코드 좀 아시는 분은 이거 생략하고도 하는 방법을 아시겠지만,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분, 이게 이제 여러분의 캔버스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던 캔버스를 만들어주는 기능은 create canvas라고 해가지고,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걸로 대체가 됩니다. 이걸로 대체가 되고 요걸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두 개는 이제 여러분 짐작할 수 있듯이 가로 세로에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세로로 긴 스케치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가로 200에, 예를 들어 세로 800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이런 스케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아니면 가로로 엄청 긴 스케치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가로 세로에 대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컨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맞춤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렇게 커지고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이 스케치를 이 공간에다가 어떻게 맞추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고요. 뒤에 이 true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true라고 되어 있을 때랑 false라고 되어 있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칸의 사이즈를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이 한 칸이 사이즈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800에 200으로 적어 놓은 게 어떻게 변하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화면을 줄이면은 저 네모 칸이 점점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 네모 칸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참고로 저 네모 칸은 20픽셀짜리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false로 바꾸면요. 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아까에 비해서 이 네모 칸이 좀 더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격자가 칸이 좀 작아진 걸 볼 수 있을 건데,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20픽셀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화면이 제가 아까 1440까지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로가 1440이 뜹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800이라고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근데 1440이 됩니다. 자, 화면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위드스가 쫙쫙쫙 변합니다. 그리고 이 격자도 그대로 크기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거를 true로 해놓으면은요, 여러분이 입력해 놓은 이 위드스랑 하이트 값이 절대 변하지 않고 딱 고정된 상태로 운용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려진 캔버스의 이미지를 이 화면에 맞춰서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응이 되는 게 이게 false일 때의 이야기고요.
이게 true일 때의 이야기고요. true면은 이 with site가 절대 변하지 않은 상태로 렌더링을 다 맞춘 다음에 마치 이미지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경미하지만 사실 약간의 화질 열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가로 800짜리 이미지를 1440에 맞춰가지고 확대를 시킨 거기 때문에 경미한 여러분 그 작은 이미지를 크게 키우면은 약간 화질 열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픽셀을 눈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커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정말 작은 스케치로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짜리 스케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화질 열화가 딱 일어난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미지를 100에 100짜리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확대를 시킨 거니까 화질 열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가능한 큰 값으로 잡아 놓으시면 좋긴 좋을 건데 또 너무 큰 값으로 잡으면은 여러분의 작업이 돌아가는데 굉장히 무리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적정 수치 정도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일정 비례를 유지를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800에 60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 비례감을 이렇게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키웠다 줄였다 이렇게 해주고 약 800이다 보니까 이렇게 1440까지 커지면 약간의 화질 열화는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이 너비나 높이가 변하지는 않는 시스템이죠. 뭐 가장 안정적으로는 어차피 1440까지만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1440 기준에서 여러분이 뭐 높이 값이나 이런 거를 지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true인 경우에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false로 바꾸면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커지고 줄어들고가 다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800짜리로 이렇게 해놓고 800이 600으로 내가 만든다라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800이 600이라고 했지만 1440 기준으로는 이게 비례대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800이 600으로 with site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가진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false로 해놓으면은 새로 그려진 이 이미지는 이 크기에 맞춰서 또 이제 렌더링이 돼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화질 열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좌표계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데 있어서 뭐 모든 것들을 다 위드스랑 하이트에 뭐 좀 근거해가지고 사이즈를 잡아주셔야 되는 그런 이슈는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가로와 세로 그 다음에 이게 false인 경우, true인 경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자리에 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값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자동 완성이 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면 canvas fit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올 수 있고요. 올 수 있는 값들은 contain, fill, cover, non, scale down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잠시 각주 처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contain으로 돼 있었는데요. 기본에 해당하는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non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크기를 좀 300으로 좀 작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딱히 확대도 안 일어나고 딱히 확대는 안 일어나죠. 그런데 제가 이거 너무 어중간한 사이즈로 잡았는데 600에 40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더 작으면은 이런 식으로 잘리도록 처리를 해놨습니다. 왜 잘리도록 처리를 해놨냐면 안 그러면은 스크롤 발생해가지고 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그냥 이미지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옵션이고요. non. 저는 뭐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는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fill 옵션이 있습니다. fill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자, 이걸 키우면 이렇게 되고 줄이면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true로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non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키웠다가 줄였다가 키웠다가 줄였다가 non은 뭐 이 뒷부분이 true냐 false냐 아무 영향을 안 미치네요. 저조차도 까먹고 있던 사실인데 어떠한 확대도 어떠한 축소도 일어나지 않는 게 non이고요.
그 다음에 fill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찢어서 이렇게 확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혀 추천드리지 않는 옵션인데 하나 추천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를 false로 놓고 내가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 추천드릴 수 있는 옵션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안 찌그러들고 이제 제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fill을 쓸 거라고 하면은 반드시 false를 한 상태에서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게 true인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비추합니다. 자, 그 다음에 contain이 있습니다. 자, contain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지금 600에 400짜리 이미지가 어떻게든지 여기 위 아래나 혹은 좌우 둘 중에 하나를 가득 채우도록 확대 혹은 축소됩니다. 다만 이미지가 절대 잘리지 않도록 합니다. 캔버스가 절대 잘리지 않아요. 네, 잘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제 뭐 긴 이미지라고 생각해 볼게요. 200에 자꾸 제 이미지라고 하는데 뭐 캔버스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창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작게 만들면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캔버스가 절대 잘리지 않도록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커버입니다. 커버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든지 이 영역을 가득 채우도록 커집니다. 지금 가로 200짜리가 무려 1440까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지금 좀 화질 열화가 일어났는데 이게 긴 이미지가 여기 양쪽을 이제 채우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래쪽에 아마 넘친 부분이 있었을 건데 네, 지금 이게 이렇게 잘려서 보이죠. 그런데 커버가 예를 들어서 가로로 긴 이미지다. 800에 600 정도의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아래를 맞추도록 이게 좀 커졌고, 글쎄요,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보단 좀 더 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의 화질 열화는 발생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케일 다운이 있는데, 커버랑 컨테인에 대해서 이게 만약 false인 경우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false인 경우에는 이렇게 작동하고요. 여전히 잘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잘릴 거라고 하면은 저는 커버에 대해서 false를 쓰는 게 그렇게 유의미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fill에 false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커버는 그냥 true인 걸로 쓰거나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사실 작품을 안 잘리게 하고 보여주겠다라는 의도를 생각하면 contain에 false로 이렇게 해보면 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비례감을 유지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내 작품이 어떤 이 가로 세로 비율이 좀 중요한 케이스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가로 세로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fill에 false로 이렇게 하시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랑 상관없이 보여지는 공간을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케일 다운이 있는데요. 스케일 다운 같은 경우에는 네. 해놓고 여기는 true로 일단 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케일 다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커지더라도 더 커지진 않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 이렇게 하면 내 작업이 가지고 있는 딱 그 화질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화면이 내 작업보다 좀 작다 그러면 축소는 일어납니다. 다만 확대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뭐랑 똑같냐? 컨테인과 똑같습니다. 컨테인과 똑같은데 다만 컨테인은 맞춰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반면 이 스케일 다운 같은 경우에는 작아지기만 합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이게 만약 false인 경우에는 별 차이는 작아질 때 차이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차이가 있겠네요. 캔버스가 이렇게 축소가 이렇게 돼주는. 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추천드리는 옵션 셋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옵션은 컨테인으로 놓고 네, true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컨테인에 true 세팅을 하면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미지가 캔버스가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지만 비례를 유지하면서 확대 축소가 되고요. 이때는 데이터 풀 위드스를 반드시 false로 설정해 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원하면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너비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800에 600이다 그러면은 이게 800에 600이 가로 1440일 때가 몇일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440 나누기 800 이렇게 하면 1.8이잖아요. 그럼 600 곱하기 1.8 이렇게 했을 때 1080이네요. 그러면 차라리 1440에 108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너비 1440에 맞춰서 세로를 여러분이 뭐 비례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뭐 얇게 되어 있는 약간 긴 가로로 굉장히 긴 이미지, 그러니까 종횡비상 가로가 더 훨씬 긴 이미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줄이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1440일 때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딱 나올 거고요. 그리고 1440보다 더 안 커지니까 이미지 열화 발생하지 않고, 줄여들었을 때는 뭐 적당하게 이렇게 이미지 줄어들듯이 이렇게 줄어들 거니까 뭐 이미지 열화 없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너비가 144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비가 풀 위드스가 아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방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은,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추천되는 항목을 같이 도입하지 않으면은 이 최대 크기로 이렇게 키웠을 때 이미지가 좀 열화되는, 확대된 것 때문에 열화되는 약간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추천드리는 옵션은 컨테인의 뒷부분을 false로 해놓는 겁니다. false로 해놓고 여기에는 그저 여러분이 원하는 그냥 비례만 그냥 넣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4대3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4대3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이 이미지가 이 캔버스가 커지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네. 대신 캔버스의 크기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변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의 그 너비와 높이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좌표를 쓰기보다는 위드스에 비례한 이런 좌표들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위드스에서 얼마나 빠져 있다, 혹은 0에서 얼마나 와 있다, 하이트에서 얼마나 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지정을 해야 될 거니까 조금 더 까탈스러운 요소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크기나 이런 요소들 같은 경우도 뭐 위드스에 비례한 뭐 어떤 값으로 이렇게 주거나 해야 되니까요. 혹은 하이트에 비례한.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로운 면은 있지만 화질 열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차라리 데이터 풀 위드스를 true로 맞춰 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작업을 정말로 최대한 커질 수 있는 최대한까지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높이가 좀 여기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1664까지만 커졌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더 커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추천드릴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이럴 거면은 그냥 비례적으로 뭐 할 게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fill 값도 fill의 false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작품이 여기 무슨 오타가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제가 약간 작성하다 이거 오타네요. 잠시만요. 네, 이게 맞고요. 네. 주어진 공간을 이제 그냥 다 채워버립니다. 비례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한테 할당되어 있는 이 공간을 그냥 무조건 다 채우는 방식으로 작동할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아까 예를 들어서 뭐 800에 600 이거 사실 4대3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fill 하면은, 네, 이 경우는 여러분 무조건 그 fill인 경우에는 무조건 false로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이건 true는 아예 그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경우도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풀 위드스 true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false로 해놓으면 뭐 쓰려면 더 쓸 수도 있는 이 공간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추천드리는 이 인자 이렇게 매개 변수를 넣을 때는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 풀 위드스도 true로 해놓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케일 다운 옵션을 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케일 다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수루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의 작품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800에 600이라는 어떤 사이즈로 만들고 딱히 이렇게 창이 커지더라도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800에 600으로만 딱 한정해가지고 작업한 게 막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면은 화질 열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화질 열화는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반면 작은 모바일 화면이나 이런 데에서는 축소가 일어나서 무사히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러분의 작업을 일정 크기 이상으로는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데이터 풀 위드스를 false로 맞춰놓고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그런데 사실 너비를 내가 800에 600으로 뭐 어쨌든 뭐 임의의 어떤 비례를 잡아놓고 작업을 하는 건데 굳이 800에 600으로 잡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이것도 1440이라고 하는 어떤 값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좀 되게 얇은 띠 같은 작업을 할 거다. 그럼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1440에 200짜리가 이제 딱 1배수에 해당하는 그 스케일로 보여지는 이제 이미지가 될 거고 이제 모바일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보여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든 템플릿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유용할 만한 어떤 여기 매개 변수들의 조합이랑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index.html의 데이터 풀 위드스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설정을 할지, 그 다음에 너비 몇을 추천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1440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이미지가 커질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1440이 아니라 뭐 한 400에 300짜리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아까 컨테인이었죠? 컨테인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네. 뭐 굉장히 여러분 눈에 많이 띄진 않겠지만 약간의 이런 화질 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제 눈엔 지금 화질 열화된 게 되게 눈에 띄거든요. 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렇게 쭉 언급을 했는데 뭐 이 중에서 잘 선택을 해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윗부분 캔버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리드 그리는 기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캔버스 만드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캔버스를 만들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캔버스 만드는 기능이 원래 이렇게 캔버스 만들 때 보면은 크리에이트 캔버스라고 하는 요 기능 쓰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뭐 예제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참조한다라고 할 때 가끔씩 이거를 캔버스라는 형태로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요거를 뭐 더 조작하는 약간 그런 예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나 똑같이 작동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캔버스를 그냥 뭐 콘스트 캔버스든 렛 캔버스든 뭐 혹은 뭐 어떤 변수 이름이든 간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똑같이 크리에이트 캔버스가 반환해 줘야 되는 그거를 반환해 주도록 해놨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봤던 거에서 여기서 뭐 const 뭐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받아서 하는 것들 다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유스 케이스를 하나 더 이야기해 보자고 하면은 뭐 뒤쪽에 뭐 WebGL 뭐 들어가 있는 거다. 뭐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WebGL 들어가 있는 예제는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작성하는 코드일 거라는 기대가 거의 없거든요. 저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를 거의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배운 정도로만 가정해서 보자면 뭐 근데 어쨌든 뭐 웹GL을 쓴다라고 하면은 여기 뒤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여기 뒤에다가 웹GL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P2D로 넣어야 되면 P2D 넣으면 되고요. 근데 P2D는 뭐 이제 기본값이니까 뭐 상관 안 넣어도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윗부분 Create Responsive Canvas는 설명이 끝났고요. 아래쪽에 있는 여기 이거는 이제 대문자 Responsive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개체 만들어서 하는 거고 인스턴스 만들어서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클래스에 딸려있는 스태틱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대문자 Responsive 하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아니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Draw Reference Grid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이제 효과를 보셨겠지만 정확히 20짜리 그 그리드 그려주는 그 기능이 있죠.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여기 넣을 수 있는 값들은 다 그걸 위한 겁니다. 그 사이즈 아니, 색깔이나 사이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그리드 사이즈가 뭐 키우면 키워지고 줄이면 줄여지고 약간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잠시 false로 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false로 해놓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지우고 다시 이제 입력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잠시만요. red, green 여기 이제 자동화상 뜨네요. responsive grid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의 컬러, 그리드의 컬러, 그 다음에 센터 컬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싱에서 입력할 수 있었던 그 컬러 입력 방식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green, 그 다음에 뭐 블루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간격을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20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100 간격으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100 간격 맞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1440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하고 뒤에 조금 더 이렇게 있는 거겠죠. 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니까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지금 여러분의 캔버스 공간이 눈에 보이는 거랑 달리 실제로 어떠한지 체크해 보는 용도로 서버로 이렇게 만든 거고 기본 값은 20 간격으로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테두리가 검정색이어서 눈에 잘 안 보여서 이거는 화이트 제가 넣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그냥 쓰시면 되고 그냥 유용하게 그냥 쓰시라고 그냥 해놓은 거고 안 쓰셔도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텍스트를 이렇게 가운데 사이즈 출력하는 기능을 넣었으면 더 나았겠다 싶은데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 이거 보고 참고해가지고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템플릿에 포함을 해놨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는데 그거를 말하자면 뭐 깜빡했네요. 네. 자, 그러면 템플릿 잘 사용하셔가지고 작업 무사히 완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생각해보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걸 깜빡했네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짧게 찍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다 로컬 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